유망한 시니어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비즈니스가 현재 시점에서 핵심적일까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유망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핵심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즉, 시니어 삶에 있어서 시니어들이 어떠한 건강 상태로 어떠한 현금 흐름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아주 철저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은 어렸을 때는 뭔가 화려하고 뭐 멋진 이런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 목표 고객은 시니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프라는 그들의 삶의 기반, 즉 실질적으로 건강 상태라든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속에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즉 재화라는 가치가 발생하는 접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것이요. 시니어 비즈니스 했을 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즉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고 시니어에 의해 즉 시니어가 돼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한다면 세대가 협력하는 이렇게 큰 구분을 짓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시니어를 위한 비즈니스에 있어서 네 가지를 꼽아보는데요. 저는 건강 수면과 관련된 것 그리고 스마트 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 홈에 대한 것 그리고 삶의 전반부를 넘어서 이제 죽음을, 좋은 죽음을 생각하는 웰다잉의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의 하루하루의 새로운 탐험이라는 이 네 가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에게 드는 시니어 유망 비즈니스의 네 가지 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른 것들을 알아보고요. 먼저 건강 수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건강 수명하고 구글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 알아들어야 할 몇 가지는요. 유병기간, 즉 병에 들었느냐, 질환이나 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기대여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언제까지 살 것이냐라는 그 개념에서의 건강 수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5점 척도 정도로 나타나는 이러한 주관적인 기대 여명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조금씩 다르고 언제 조사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평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대략 뭐 80 몇 세, 남자인 경우는 80세, 여성분인 경우는 한 86세 정도까지 생존을 하시는데 유병 기간 또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나이가 언제냐라고 하면 주관적으로는 대략 한 7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데이터를 천밀하게 보면 만성 질환 이런 거 많은 이런 나이 즉 나이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는 한 73세에서 75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유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65세 노인 인구가 됐을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이것이 생존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울기가 갑자기 65세를 전후로 또 73세쯤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명은 OECD 전체로 봤을 때는 양호하지만 이러한 건강 수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를 잡는 것이 비즈니스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방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조화에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고령 인구에 대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쓰는 그 의료 비용 지출이 어마어마하고요. 또한 대형 병원, 그러니까 2차 진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몰리는 쏠림 현상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리미리 예방해서 큰 질병을 막아주는 것들, 그리고 2차 진료기관에 가기 전에 1차 진료기관으로 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병원에서 고생하면서 운명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건강하게 보내는 것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나 모든 곳에서 예방 쪽의 앞단에 집중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건강을 하나의 단편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면역력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면역 체계라든지 자연 치유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의 백신의 효과가 좋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작용도 경험하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 더더욱이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중요하겠다라는 그 체감을 하게 되고요.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과 함께 기본적인 세포라든지 이러한 유전자라든지 이런 곳의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영양소가 되는 푸드, 음식에 대한 이해, 깊이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한 비즈니스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 홈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되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뭐 상당 부분 7, 80%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이것은 부자인 경우에도 뭐 집,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거주하는 쪽에서 발생하는 삶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특히 건강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영향은 더욱더 응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하면은요, 사물 인터넷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시니어 영역에서는 응급 안전관리, 즉 위험할 때 비상벨을 누르신다든지 아니면 낙상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1인 가구와 고독사를 예방한다든지 이러한 쪽에 편리 쪽에 관심을 두고 응급 상황 대처하는 쪽에 집중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되는 어느 민간 영역을 보게 되면요, 편리 쪽에 관심을 두게 되겠죠. 아무래도 내가 일어났을 때 커튼이 열린다든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뭐 조명을 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 몇몇 실버 타운에서는요, 벌써 1, 20년 전부터 이러한 기능들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차적인 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팬데믹을 겪으시면서 고립되었을 때 그곳에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을 통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을 통해서 저도 최근에 회의는 대부분 줌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 대면 회의보다 오고 가는 시간이나 이러한 노력들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화상회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물려서 소통에 있어서도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외부 세계,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손자녀들, 이들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녀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시스템 속에서 편리하게 녹아 들어가서 마치 가상 속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스마트 홈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에서는 작은 것들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은 당연히 편리라든지 돈이 있는 계층의 수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비중이나 자산의 비중이 고령층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니어들을 도와주는 스마트홈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는데 이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요. 어떠한 잔존 능력이라는 것까지 저해하면서 단순히 편리라든지 어떤 일차적인 생각의 개념은 또 다른 실수를 낳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에게 정말 중요한 스마트 홈의 기능은 단순한 편리를 넘어서서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꼽은 유망 산업은요, 웰다이인데요.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연명의료에 대한 것,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에 결정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것, 또 사망 시기에 호스피스 돌봄을 하는 것, 그리고 이어져서 장례나 추모가 간소하지만 뜻깊은 문화로 가는 것, 이런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늘려서 보게 되면 놀라운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어떠한 치매 환자가 가진 자산, 또는 1인 가구, 1인 독거노인이 가진 자산, 이러한 것들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산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신탁을 통해서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도 신탁 상품을 런칭한 부서들이 최근 2, 3년 경과를 보면은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에서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의 기울기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비단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니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신의 삶의 흔적이나 당신의 삶을 미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그것들을 유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를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비즈니스로 담아내는 여러 가지 젊은 소셜 벤처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이 웰다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직은 낮지만 이것들이 가져올 비즈니스적인 잠재력을 보고 거기에 신뢰를 쌓고 미리 구조화하고 그 중에 시니어의 삶과 연결된 단서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을 선점하는 플랫폼이나 기업이 있다면 이쪽은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블루오션을 맡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탐험을 들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패스파인더라고 김만희 대표께서 고심하면서 만든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신중년이 신중년하고 지역, 주로 이제 도심이 아닌 농촌이 되겠죠. 지역을 이어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신중년인 시니어들이 도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전환 여행을 해보고 지역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그 속에서 콘텐츠 플랫폼을 교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매칭이 된다면 신중년이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아주 흥미롭고 현실적인 모델링을 하고 있는 새로운 탐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니어들은 여러 가지 자산들, 시간 자산이라는 것이 넘쳐나게 되죠. 이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자신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제 콘텐츠에도 소개된 부부 사례인데요. 5년 동안에 뭐 수십 개국, 약 75개국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6개월마다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는 겁니다. 물론 그 나라 수는 많지만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한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 비용 구조에 봤을 때 자기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에서 쓰는 생활비 정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다면 그리고 서울에서 드는 어떠한 우리 같은 경우 부동산 자산이 되겠죠. 이것을 렌트로 돌려서 그 수익을 가지고 간다거나 연금을 가지고 돌려서 한다거나 하면은 새로운 관점의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지인도 매일 자주 보는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굉장히 미니멀 라이프를 사시는 젊은 부부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방식, 내가 왜 이렇게 비용 구조가 높은 곳에서 허덕이면서 매일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그동안 못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탐험을 해야겠다. 나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의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차 그런 분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고 그 구조는 뭐 한 달살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캠핑족 이렇게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점차 젊은 디지털 노마드 식의 개념들도 새로운 탐험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라이프 이벤트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하시고 나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억하면은 사람은 항상 그 삶의 단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 속도 또 그들이 가진 이벤트,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기념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밥 한 끼 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많지 않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밥 한 끼는 의미 있는 밥 한 끼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라이프 이벤트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도 자주 소개된 사례인데요.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을 계속 남겼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히스토리를 만드는 것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위시하여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미 있게 부여하는 것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요, 인생 내 것 찍는 것이 제 꼬맹이 딸인 경우에도 가장 일상적인 주말 활동이 됩니다. 즉 친구들하고 만나서 인생 내 것의 사진을 찍고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고 집에 오는 그 짧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만난 소셜 벤처에서요. 동행하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인생 네컷에 동행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반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라이프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강, 수명, 스마트홈, 웰다잉 새로운 탐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시니어들이 직접 이전에 아무리 큰 대기업의 대표로 하셨건 뭘 하셨건 그것이 아니라 시니어가 되어서 시니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식의 비즈니스, 시니어에 의한 비즈니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